2020년 이후로 서울 공급 그래프를 보셨을 때 이렇게 없은 적이 없어요. 한 26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약간 서늘하다. 아직은 매물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게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가격에 미친 영향과 신규 착공 물량 2년 연속 급감해서 2027년, 28년, 29년까지 공급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처음 하거든요. 제가 20년이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부동산 지인 기준으로 여러분도 다 열어보실 수도 있는데 열어보시면 2020년 이후로 서울 공급 그래프를 보셨을 때 이렇게 없은 적이 없어요. 한 26년 동안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약간 서늘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은 평균 우리가 필요한 게 한 48,000 정도 되는데, 맞아요. 네, 이게 한 17,000 정도로 줄죠. 내년에는 11,000. 그리고 사실은 뭐 28년, 29년은 사실 착공 들어가면서 더 이게 조금 합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급 지표 보실 때 도움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가끔씩 빠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후분양하는 것들이 있죠. 이미 착공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에. 후분양하면 일반 분양할 때까지 집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을 때 요거 사실 신경 쓰거든요. 공급이 요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후분양을 망창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서 그때는 집을 사면 안 되거나 요런 시장일 때 체크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럴 것조차 없을 만큼 박박 긁어도 너무 없어도 너무 없다. 새 아파트 공급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입주? 사실 못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공급 폭탄을 부으면서 전세값을 그 새 아파트만 내려? 아니에요. 그 지역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사실 안정적인 저렴하고 좋은 전세를 공급을 또 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급매로 거래가 되고 이 일이 언제 있었어요? 헬리오시티 공급할 때 입주할 때 그때가 사실은 잠실 쪽도 그렇고 시장이 막 살아난 2018년 4월에 양도세 중과 요거 시행되면서 좀 가격이 빠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회복하고 있었는데 잠실 쪽은 헬리오시티 입주 때문에 전세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매매가까지 쫙 빠져서 어마어마한 공급이었으니까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량에서 전세 다 공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상한 트렌드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전세를 여러분 대출받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문아이파크자인가 요거 입주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값을 다 낮추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웬걸 6억 7억씩 현금 들고 전세를 들어오는 거죠. 중개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돈이 뭐 이렇게 많냐. 이 가격에 이제 이런 새 아파트 전세 없다 싶으니까 내 집이 아닌데도 그 돈을 다 들고 전세를 들어오더라. 그래서 입주자인데 전세 하락 없었어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근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가천 등 알짜 부지에 6만 가구 공급하는 129 대책을 냈었죠. 요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없던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많이 얘기 나오던 거라서 또 재탕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긴 많았죠. 하는데 많았죠. 그런 부분이랑 또 해프닝도 한 번 있었어요. 용산에 오피스텔 를 늘린다 이런 얘기가 좀 찌라시가 돌았는지 기사가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찌라시가 진짜가 아니면 기사가 나왔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을 텐데 바로 반박 보도 나왔어요. 검토한 적 없다고.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안 중요하고 이 공급 부족에 정부가 정말 똥줄이 탔다. 그렇죠.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이 6만 원 공급이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하고 다른 점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기, 2기, 3기 뭐예요? 서울 밖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이번 정부는 그래도 서울 안쪽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어떻게든지 공급을 하겠다. 이 부분들은 조금 높이 살만하고요. 아쉬운 점은 사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왜 안 됐겠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개선하겠다는 의지들은 보이는데 사실 그냥 잘 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그곳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조금 요즘 달라진 거는 속도가 좀 난다. 이 속도라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좀 뭔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밀어주겠다 이런 거는 크게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사실 인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정부하고 조금 다를 수는 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비해서 어쩜 이렇게 말한 대로 나오나, 제가 제재 20년 하면서 좀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네.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노량진 3구역 뭐 연말쯤에 뭐 언제쯤에 뭐 관처 난다 이러면 그거 듣고 나면 한 3, 4개월 빠르면, 아니면 그 난다는 때부터 6개월, 1년 이렇게 봤어야지 정답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나요. 그리고 노량진의 마지막 1구역이 4월 말에 관처 난다 말이 났었어요. 그래서 네. 진짜 4월 말에 관처가 나더라. 관리 처분인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 빨라졌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속도가 날 수 있는 건 인허가를 특별한 꼬투리 잡지 않고 문제 없으면 제깍제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네. 좋은 포인트고, 사실 요걸 조금 대대적으로 조금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현재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여기서 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조합 설립 이상이거든요. 특별한 문제 없는 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빨리 달려가서 금도 안 구운 곳,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의 스탠스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스탠스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구역 아직 금도 안 구운 곳에 누가 살아요? 정말 서민들, 실소유자들이 자기 빌라 하나 내 집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싼 임대료를 네. 찾아서 그런 곳에 들어가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쩌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또 병폐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초기는 그렇게까지 네. 밀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서울 지역일지라도 몇 년 전하고 가격 똑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꿈에 부풀어서 금도 굳지 않은 곳 진입은 제가 정말 말려드리고 싶어요. 가장 슬픈 건 뭐냐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구역 지정도 안 돼 있다. 네. 그게 뭐냐면 그냥 헌빌라 아니면 땅은 넓은데 오래된 집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헐면요 다가구 하나 나와요. 이렇게 신축으로 또 짓고 월세 주고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깨지는데, 이 노후도가 깨지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몇 억 안 넣어서 나도 새 아파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서가시는 거다. 네. 그럼 이번 정부의 129 대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뭐 공급대책까지 그다지 다들 시장 반응 보시면 아시지 않겠어요? 네, 그 공급대책이 충분히 먹혔다면 이번에 그렇게까지 달려들어서 매수를 할까? 예, 노원구 구청 앞에 줄을 설까 싶습니다. 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글쎄요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네네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번 특히 뭐가 이제 그러냐면 네. 이번 정부 내 공급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수강생들한테 주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3중 규제 아시죠? 네, 절대 들어오지 마라 서울에. 예, 요거 이번 정부 안에 절대 안 풀립니다. 네. 예, 요거를 인지하고 봤을 때 요게 이번 정부 안에 다 공급이 될 만해. 그러면 좀 넥타이도 풀고 느슨해질만 하죠.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4년도 더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공급 없다라는 사인이 129 대책 나오고 확실히 되진 거죠, 오히려. 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집값 예측 한번 해주신다면요? 올해 하반기 일단 전세 시장이 가장 무섭죠. 제가 멤버십으로 라이브로 지금 23년 9월부터 그러니까 매달 2번씩 라이브로 만나서 신문을 제가 다 브리핑을 해줘요. 네. 2주치씩 신문 해주는데 그때부터 하루도 멈춤없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전세 부족. 그러더니 어느 순간 그 말이 없어졌어. 전세가 남아 돌아서 아니요. 이제 매매까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걔는 중요한 키워드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전세가 부족해 왔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급으로 대단히 신규로 전세가 물량이 쏟아질 일도 사실 없고 입주장이 있다고 해도 이미 겪었어요. 전세값도 내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이런 분이 많이 듣거든요. 이거 이번에 계약갱 신청권을 쓸까요? 아니면 주인을 잘 꼬셔서 재계약을 차라리 올려주고 할까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 한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 가야 될까 봐 이렇게 그렇죠. 해놓으면 4년은 또 보장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땐 더 비싸게 오를까 봐 네.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올려줄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요 집 한 채 전세 살고 있는 분조차 고민될 정도로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고 전세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가격 흥정해볼 거리가 없는 거죠. 전세 매물이 지금 씨가 마른 상태.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매매는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매물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게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금매 아시죠? 진짜 금매 중에 이제 별로 찾기 힘든 건데 뭐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혼을 해서 요런 거는 사실 특히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요런 물건 있으면 어지간한 보지도 말고 집 사세요. 이혼할 땐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금매 말고는 사실 가격 조정돼서 나올 만한 물건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뭐 오른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격을 어떻게 딱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대출 때문에 15억 구간 닿지 않은 아이들이 15억까지 더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15억 이상인 구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이 마련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역시 여기는 그냥 계단식으로 한두 개 찍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퍼센트에 넣는다는 거는 좀 통계로서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강 쪽이나 강남상구나 이쪽은 또 어차피 어나더 레벨, 가격이 어나더 레벨이 아니라 거래하는 추이 자체도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쪽은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양쪽이 마음에 맞아서 거래가 되면 되는 거고 그 가격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방향 자체를 좌우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전세 매물 씨가 마른다는 거 한 번 더 추가 여쭤보면 15대책으로 갭 투자가 차단된 게 전세 매물 잠김을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일단은 너가 꼭 들어가.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시죠? 지금은 일단 전세 껴 있어도 거래는 돼요. 그렇지만 이게 한시적인 거라서 결국은 나중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물건 사신 분들도 입주하실 때 조금 자금 계획 철저하게 지금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 집, 그것만 자금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교집합 그 포션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강북 14개구 전세 수급 지수가 189.5로 194에 육박하고 노원 충남 강북권은 전세 매물이 80%에서 사라졌다는데 강북권의 전세난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예요? 강북 쪽 하면 여러분 직장이 강남이어도 꼭 광화문이 아닌 강남 쪽이어도 여의도여도 강북 쪽에 노원구 쪽에 내 집을 마련한다. 전세로. 아시죠?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격대에 이제 전세가 없어진다는 의미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의로 그냥 월세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증금은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못 올려주는 대신에 먼저 임대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서 뭐 10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이 정도 월세를 추가 주는 걸로 재계약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전세난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지 않아도 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럼 갭 투자가 좀 차단된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 투자 수요를 다시 자극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차이가 좀 많이 커서? 아니, 갭 투자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 결국은 이것도 딱 한 명. 실소유자. 그거 한 채밖에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갭 투자 의미 는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장은 실거주 안 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린 정도지 갭 투자라는 단어를 좀 갖다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전세 시장의 불안 자체가 투자 수요를 자극할 우려는 없나요? 그거는 이런 거죠. 전세를 사느니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럴 땐 제가 투자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이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전세 5억에 사는데 매매가가 6억 5천이야. 사고 말지. 이런 게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이 가격이면 차라리 또 올려달라고 할까봐. 이거 어제도 사실 제가 매도 의뢰 받은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사실은 전세 살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먼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분이 저 돈 없어요. 싫어요. 안 하고 주말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분도 아시는 거야. 이분이 사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올랐고 자기가 거기서 전세 오래 살았는데 또 전세값을 올려주게 생겼거든요. 연세도 60이나 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을 정말 이젠 사야겠다. 이 60이 넘으신 이분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저렴한 전세로 노도강 쪽에 거주하는 그런 전세입자들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사는데 이제 더 이상 올려주는 거 지치고 힘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서 살자. 요런 경우까지 투자로 본다면 투자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내집마련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한 8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값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수도 있는 걸까요?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일단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는 그런 기준선까지라고 보면은 네. 가장 합당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세 가격 평균을 보는 게 어떨 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아직도 시장에는 그 임사자들, 임대사업자의 물건과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물건의 전세 가격 차이가 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임사자를 건들지 않는다면 좀 저렴한 전세들이 여전히 좀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니즈를 맞는 분들이 여전히 전세를 살려고 할 건데 아까도 우리가 먼저 말한 것처럼 임사자 기간을 다 만료해서 여전히 그 저렴한 전세를 네. 공급하는 그 부분을 건드린다. 그래서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게 매매로 전환이 되면 매물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전세 가격이 다시 확 올라가면서 그럴 때 다시금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찍고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임사자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시장 전체로 볼 때는. 네, 그렇게 봅니다.